네가 너무 좋은데 너무 미워. 맨날 헤어지고 다시 붙는 연인 편입니다. 네, 사연 읽어볼게요. 남자친구랑 7년을 만나고 헤어진 31살입니다. 3번의 헤어짐과 재회에 지쳤어요. 네. 잊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문득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고 네. 자니? 뭐해? 뭐해? 네. 오늘 웃으면 안 되네. 맞아, 절절할 텐데. 슬퍼요. 네. 내 마음이 불같아져서 연락을 하면 그는 차가워져 있기도. 왜 연락했어? 이런. 31살. 주변에서 하나 둘 결혼을 하고 당장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결혼을 준비 중인 지인 커플이 많은데 불안해져 갑니다.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얼굴만 보면 너무 미워. 이러는 연인. 네. 우리 분명 다시 헤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전남친. 이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서로 못 놓으면서 새 사람도 못 만나는 건지 그 사이에 소개팅도 해보고 이 사람을 좀 잊으려는 노력도 해봤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뭐.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아이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늘에서 아이를 내려주셔가지고 같이 만나던가? 결혼을 억지로 하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피임을 굉장히 심지어 피임을 굉장히 잘하는 커플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뭐. 안 되죠. 이거는요, 이건 전형적인 원진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진살 뭐예요? 원진살은 멀리서 보고 있으면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가까이 붙으면 싸우고, 이걸 우리는 원진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연인이라면은 속상한 그런 살이네요. 그게 있습니다. 역맛살, 역맛살 도화살 많이 이런 것들 도화살 많이 있는데 들어보죠. 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좀 피해를 입힌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주적인 용어인데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전형적인 원진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대체 무슨 인연이 이런 걸까요? 자주 있는 일인가요? 네,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해요. 오래된 연인일수록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오래된 연인일수록. 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련과 정이 같이 이렇게 뒤엉켜져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의 속마음은 어떤 심리로 이러는 걸까요? 여자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도 있고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잊지는 못하겠어. 괜찮니? 지금 밖에 지금 공원 있잖아요. 네. 강아지도 많이 여기는 데려오시고. 솔페스타 2층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홍보드리자면 솔페스타 2층.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저희 볼 오세요.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공원도 있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남자분도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잠자리라고 그냥 이렇게 못 잊어서 우리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는 거였으면 네가 편해가지고 잠자리 대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상 어떡해. 근데 네. 잠자리 대상으로 하루 네가 그리워 이러기에는 그 시간도 너무 길고 그쵸. 그런데 이 마음까지도 너를 다시 만나고는 싶어. 네가 너무 좋기는 해. 근데 너 다시 만나면 분명 우리 싸울 거고 나 싸워서 지금 지치고 헤어지기 싫어. 이런 마음도 이해는 어느 정도 가거든요. 그쵸. 이랬을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내려주시거나 하늘에서 아이를 하나 내려주시거나 이 방법 말고 다른 두 번째 방법. 완전 6개월 동안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그럼 극한의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 폭격을 드릴게요. 6개월 동안 이 여자도 다른 남자 만나보려고 지금 소개팅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노력도 하고 실제로 뭐 만나기도 했었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편리하게 살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뭐해? 이래가지고 한두 번 만났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 잠자리에 가게 되고 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다가 근데 우리 다시 사귀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이라는 혹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와. 그렇다면요? 봐봐요. 근데 그 사이에 소개팅도 해보려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제대로 노력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노력이란 어떤 노력? 제대로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 남자의 연락을 아예 받지를 말아야 돼요. 받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한테만 집중을 해야 돼요. 아니 골키퍼가 있는데 골키퍼가 이렇게 골키퍼가 잔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골 할 수 있겠냐고. 계속 뭐 골키퍼가 한 번씩 나와 갔다 갔다 아른거려요.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제대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려면 완전히 이 남자랑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야죠.
그렇다면은 나는 노력을 했다. 나는 소개팅도 하고 네. 미팅도 하고 잊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음. 회사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다. 네. 근데 이 남자가 가끔씩 문득 연락이 와요. 네. 이 남자가 연락이 와요. 네. 여자가 다가가려고 하고 나 노력해보려고 하면 이 남자가 멀어지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건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예 연락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라는 게 참 마음이 웃겨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웃겨요? 처음에 와요. 나 이 남자 너무 좋아요, 선생님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좋아하군요 하다가, 그래서 이 남자랑 연락을 이제 막 해요. 헤어지고 나서. 근데도 막 여자가 이제 미련하고 잡아보면 남자가 어느 이제 답장을 좀 해요. 내가 답장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연락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연락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이제 카톡을 다 차단해버려요. 재회온? 카톡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좀 바뀌거든요. 네. 말 그대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나를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연락이 되면요, 이 사람의 그리움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게이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게이지가, 이 남자가 보고는 싶은데 사귀고 싶을 만큼의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 때, 그 게이지만큼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과학입니다. 게이지가 그래가지고, 근데 여자애가 그냥 보고만 싶어도 만나주고 연락하고, 그러면 이 남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근데 나 너랑 안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 게이지가 완전히 야, 나 너 없으면 완전 죽겠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기다리고 그 사이에 그 남자가 다른 여자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나 이 남자랑 서로 왜 그러는 걸까요? 에서는 먼지살이 껴서 그렇습니다 라는 게 대답이면은 네. 그렇다면은 나 이 남자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6개월 동안 만나지 마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연락 텀이 있어요. 그 연락 텀이 이렇게 7년 동안 만났으면요, 그 연락 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라. 뭐 이거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날 나한테 오더라. 그 울컥한 걸 안 받아주면 돼요. 그렇게 붙고 헤어지고 붙고 헤어지고 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확 헤어지는 커플이 있고 붙고 헤어지고 붙고 헤어지고 하는 커플이 있는데, 그 붙고 헤어지는 커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인연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막 서로가 막 절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한 커플은 못 봤어요. 그거라기보다는 서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알고 보니 너더라 라고 서로가 어느 정도 감정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필요한 건 결국에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헤어지고 다시 붙고가 지금 연장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헤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만났을 때 싸우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너 이것 때문에 그랬었잖아. 네가 이 문제였어. 우리가 싸웠던 건 이거였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성격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다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어떤 마음일까? 사람의 마음,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렇게 난 너랑 안 맞으니까 안 할래 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심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정이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리표 너무나 명확한 정이 들었다. 정이 들었다. 정이 들었다. 안 맞는 거 아는데 정이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져요 라고 아는데 안 바뀌어지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이 나랑 다르니까 내가 이거를 좀 바꿔보겠다. 나도 내 성향은 못 버리지만 이 부분은 좀 바꿔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안 맞는 커플들도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께서 왜 결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요새 여자들이 30대 초반에서 중반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럼 너무 늦지 않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네. 요새 여자분들이 예전이랑은 다르게 다들 이제
뭐 학교도 좋은 곳으로 많이 나오시고 석박하시면 더 오래 가고 또 이제 회사도 들어가시고 연봉도 비슷하고 게다가 이제 얼마나 이쁜 딸로 컸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쵸. 이 가정적으로도 정말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못지않게 공주님으로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아도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선택지도 많아갈 테지만 또 반면에 자존심도 세져 가기 때문에 그쵸. 이만큼은 양보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만큼은 나도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안 내려놔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이만큼 맞아요. 잘났고, 나도 이만큼 버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만나서 잘 안 맞는 사람 둘이서 만나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나고 네가 좀 덜 잘났고가 뭐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얘가 더 잘났고 얘가 더 잘났으면은 잘난 사람들끼리 얼마나 이제 합을 잘 맞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20대 중후반의 여자보다는 30대 초중반의 여자분들 결혼 확률이 더 높은 게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가능해진 나이가 되어가지고 방금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어지고 붙고 헤어지고 붙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뭘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지 뭘 맞아요. 양보할 수 있는지 난 이 사람한테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 이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그만큼 받아들이는 수용에 대한 폭이 커진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어릴 땐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아, 내가 그쵸. 왜 이것까지 자존심을 아, 그래서 사실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더 보수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수적이죠? 생각이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아 24시간 나하고만 연락해야 되고 너는 주변에 여사친 있으면 안 되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남자애들 너 다른 남자하고 눈 마주치지 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폭이 되게 좀 넓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 저는 고등학교를 여학교 여고를 나와서 사실 이런 건 잘 몰랐었는데 네. 공학에 나온 친구들 주변 친구들을 보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와서 대학교 때 이제 헤어진 친구들이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그 친구를 많이 못 잊어요. 가장 순수했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순수했을 때 사랑 맞네요. 근데 그만큼 근데 미성숙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만났던 이 남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 사람보다는 더 잘해주고 더 이제 뭐 능력적으로도 그런 걸 다 잘 충족시켜주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날 대하거나 이제 다가오지 않아서 난 다 지고 옛날 남자들인데 고등학교 때 연애했으면 많이 져줬을 것 같아요. 그쵸. 몰라요. 그것도. 모르니까.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여자친구가 깨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랬을 수 있는데 이 남자들도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가면은 좀 돈도 벌고 그쵸. 나도 사회적 명성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강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이밍이고 이걸 어느 정도 서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좋은 인연을 서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 헤어지고 다시 붙고 하는 연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에는 얼마나 잘 만났었는지 어떤 문제로 싸웠었는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미련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나도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아니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어서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못하니까 더 마음이 더 이렇게 서로 막 울렁울렁거려. 로미오 줄리엣인 거죠. 막는 사람은 없어. 막는 사람은 없는데. 주변에 안 말려. 안 말려. 만나도 안 돼. 그냥 만나. 이 정도 되면 이제 7년 되고 막 나이 30살 되면 자기들이 이제 다 자기들이 일에 바빠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게다가 근데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처음에야 뭐나 어. 언니 나 지금 헤어졌어 남자 이랬어 그러면은 그쵸. 그쵸. 이쯤 7년 정도 되면은 그렇구나 헤어졌구나. 또 헤어졌구나. 또 붙겠지. 막 이러면서. 이번엔 어떤 걸로 헤어졌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겠지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둘 사이에 장애물은 네. 없고 외부적 장애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재밌네요. 네, 저희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이제 링크나 아니면 주소에서 한번 댓글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